안녕하세요. 지혜발굴 채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없이 포근해질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로동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정인의 국밥집. 2023년 12월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입니다. 54세 박동수 씨는 화려한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국수나라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박동수.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골목을 지나던 동수 씨는 우연히 국밥집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정인의 국밥이란 그 세 글자에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1993년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국밥집. 24살이었던 동수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20살의 이정희와 사랑에 빠졌죠. 퇴근 후 두 사람은 자주 시장 골목을 거닐었습니다. 1,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손잡고 걷던 그 시간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좁은 포장마차 천막 아래 몸을 맞대고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었죠. 오빠, 우리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 차리면 좋겠어요. 둘이서 같이. 그럼 내가 꼭 성공해서 정이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미소가 달콤했습니다. 작은 월급 봉투를 맞교환하며 저축도 했습니다. 꿈 많던 청춘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였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요.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이에요. 우리 아기.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큰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정이야, 우리 아직 너무 어려. 미래를 생각해야 해. 동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지워주면 안 될까? 지금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돼. 나는 서울로 가서 더 큰 꿈을 이뤄야 해. 너도 알잖아. 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과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아이는 지울게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 성공해서 너도 아버님, 어머님도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하지만 정희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묵묵히 하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우연히 마주친 이 작은 국밥집에서 동수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일하는 여인. 52세의 정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동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동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방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육수 더 끓여야 할까요? 28살의 청년 박준혁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청년이 설마. 찬바람 부는 겨울날 작은 국밥집에서 동수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워달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라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방이었지만 마음은 의정부의 허름한 국밥집에 가 있었습니다. 정이야.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이와 함께 걷던 시장 골목. 처음으로 손을 잡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뒤로 한 채 서울행 버스에 오르던 그날. 서울에서의 삶은 그가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 주방장이 되고 마침내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 분식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체인점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전국 50개 매장을 거느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에서도 정의는 늘 그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좁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던 추억이 생각났고
월급날이면 함께 미래를 그리며 저축하던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35살에 맞선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고 동수는 소박한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퇴근 후 마시는 국밥 한 그릇의 소소한 행복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촌스러워요? 이제 우리 위치가 어떤데? 매번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 후로도 사업은 승승장구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정의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늘 20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오빠, 우리 가게 언제 차려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30년 전과 똑같이 둥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구두를 정성스레 닦고 넥타이도 꼭 매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설렜습니다. 정인의 국밥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 정의의 인사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동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수 오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준혁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정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손님이야. 준혁아, 육수 좀 봐줄래? 동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랐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정희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나야, 박동수.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죠? 동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어야 할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내 아들이지?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아니요, 준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동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에요. 30년이에요. 30년. 그동안 준혁이가 얼마나. 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3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동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준혁아. 동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정희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바쁜 시간이에요. 준혁아, 주방 좀 부탁해. 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동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 준혁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동수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놓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동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새벽, 동수는 정인의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가게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인은 매일 새벽 4시면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가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에 밀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육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인데 정희의 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건 동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잔의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블랙커피를 좋아하나 해서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지만 동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카페라떼를, 또 어떤 날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들고 왔습니다. 정희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식재료 값은 자꾸 올라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시장 도매상에게 외상값을 갚으러 나왔다가 비를 피해 가게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날은 차를 타고 가야지. 동수가 차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됐어요. 걸어갈. 비는 점점 더 쏟아질 거고 시장까지 멀잖아요. 그냥 타요. 결국 정희는 동수의 차를 탔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는 동수가 묵묵히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에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새벽, 정희는 문을 열자마자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서. 이제 와서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그때 널 떠난 걸, 우리의 꿈을 포기한 걸, 돈보다 내가 소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바람이 불어 동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동수는 더 부지런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면 설거지를 도왔고 한가한 저녁이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늦은 봄, 정희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였습니다. 동수는 밤새 죽을 끓여 가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끓여줬던 것처럼 만들어봤어. 맛은 못 따라가겠지만 정희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청춘의 순수한 사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늘 그랬듯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조금만 더. 이걸 다 하고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리시겠어요. 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동수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정희야. 네, 나 이제 가지 말라고 해줄래? 빗속에 서 있는 동수의 모습이 30년 전 청년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는 도망가지 마세요. 그날 밤 오랫동안 닫혀있던 정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의 부드러운 목덜미에 동수의 입술이 닿았고 그녀의 달콤한 신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밤새도록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정희는 동수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서로의 자리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육수 끓여야. 준혁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희야, 내가 할게. 좀 더 자.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가게 일을 도와주던 그 손님, 박동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아. 정희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동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혁아.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순간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는 먼 곳으로 떠나셨다 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고 준혁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구나. 이제야 말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는 서울로 가셨어. 그때 난 임신 사실을 숨겼단다.
널 지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동수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준혁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맞을까?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준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아버지,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 준혁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수였습니다. 가주세요. 그래,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한마디만 들어주면 안 될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정말 몰랐단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았다면 널 찾아왔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전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가끔 내가 내 옆에 있어도 될까? 그것만 허락해주면 좋겠구나. 준혁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도 된단다. 동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듯한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준혁은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문득 20살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우기로 결심한 그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오늘의 자신. 어머니, 우리 아들. 그분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부터 우연히 마주쳤지.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세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따뜻해졌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가게 일을 도왔지만 동수를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정인의 국밥집이죠? 재개발 관련 안내문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골목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미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이제 가게마저 비워야 한다니. 어머니, 준혁이 정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동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동수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야,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동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 본점 근처에 상가가 하나 비는데 거기로 옮기는 건 어때? 정희와 준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지금보다 싸. 게다가 유동인구도 많아.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저 제안만 하는 거야. 결정은 너희 모자가 해. 동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옛날부터 꿈꿔왔어. 내가 끓이는 국밥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하고 싶었거든.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꿈꾸던 그 국밥집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성급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실력이면 충분해. 준혁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자신이 모르는 30년 전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인터넷으로 동수가 말한 지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대형 오피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이라면 준혁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육수를 끓이던 어머니, 손님들의 칭찬에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늘 언젠가는 큰 가게를 내자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꿈.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가게로 나왔습니다. 동수도 어김없이 커피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운 가게 말씀하신 거요. 진심이신가요? 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 자리요. 동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퇴근하고 같이 가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넓은 공간,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여기라면 준혁의 눈에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겠죠? 동수는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청년 시절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봄밤의 차창 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인의 국밥은 개업과 동시에 대박을 쳤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부터 점심시간, 회사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육수 더 끓여야겠어요. 오늘도 대박이네. 역시 이 자리로 옮기길 잘했어. 정의의 30년 비법이 담긴 국밥은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숨은 맛집, 정인의 국밥, 30년 전통 맛의 비결. 이런 국밥은 처음이야. 손님들의 후기가 쏟아졌고 맛집 프로그램의 섭외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준혁은 어머니의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육수 맛도 정의의 손맛을 닮아갔습니다. 준혁아,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어느 날 동수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회사에서 너의 국밥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30년 동안 지켜온 내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더 크게 성장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정인의 국밥은 동수의 회사와 손잡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정인은 총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운영은 준혁에게 맡기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희 씨는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동수의 말에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꿈을 이루어 주셔서 고마워요. 정인의 국밥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정희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국의 매장에서 정희의 비법대로 육수를 끓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희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끔 준혁이 운영하는 본점에 들러 육수 맛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그래, 꿈만 같구나.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창밖으로 정인의 국밥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작은 국밥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정인의 국밥 본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려요. 준혁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와 턱시도 차림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결혼식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기쁘구나. 동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준혁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인의 국밥의 전국 매장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전국 각지에서 온 가맹점주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인의 국밥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가게 안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30년 전 정희와 동수가 처음 만났던 그 국밥집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사진. 정희가 옛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때는 서로가 미숙했지만 그래도 순수했던 것 같아. 동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 준혁은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에 오히려 지금이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인의 국밥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희의 국밥을 먹으며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닌 한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자. 정희 말에 동수와 준혁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랑으로 뭉쳐진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